배우님이 대학으로 오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증발하고 있는 영화 축제 제14회 베리아프리 서울대학교 영화제 상영을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으신 최우성 배우님. 네. 그리고 이 영화 연출과 함께 베리아프리 버전 연출까지 맡아주신 이순성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를 저도 베리아프리 버전 제작에 좀 일조를 했는데 화면 해설 모니터링 맡았어요. 그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일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역시 영화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영화를 지켜보면서 많으신 분들도 감동적으로 감명 깊게 보시고 박수도 치시고 눈물도 흘리셔서 저도 살짝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철이는 혼자 사는 노인과 그 지역에 사는 대학생 한지훈이 우여곡절 끝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좌충우돌 우여곡절 끝에 한 가족이 되는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 환상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의 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좀 있으시잖아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하셨는지 그런 거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태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원구 쪽으로 도서관을 가는데 2018년, 17년 정도에 이제 도서관에 있는 팜플렛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룸쉐어링이라고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노원구에서 실제로 지금은 하지 않지만 2022년까지 있었던 사업의 한 종류였어요. 사회 사업.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네 토크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우성 배우님과 그리고 이순성 감독님과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본 소감 같은 것을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룸쉐어링 시네토크 참여하실 때 좀 불편하신 분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QR 코드를 찍지 못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성 배우님은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함께 이렇게 시네토크 하시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받는 거는 처음이라서 예.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익명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최우성 배우님이 베리아프리 영화 처음 즐기셨을 것 같은데 영화 본 소감 좀 들려주십시오. 베리아프리 영화제에서 영화는 처음 보는데요. 네. 상상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근데 오늘 와서 막상 보니까 오히려 이 영화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가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뭔가 글로써 또 보이기도 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도 오히려 더 많이 정보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더 풍부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영화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나리오를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 영화
출연 결정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이 영화 내가 꼭 열연을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감독님의 영향도 있었고요. 감독님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음향 감독님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고 네네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과연 이순성 감독님한테 어떻게 들릴지. 네. 또 배우들의 그 연기하는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고 또 근분 역할이 남은희 선생님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선생님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네. 흔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지웅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저와는 굉장히 다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많이 이해해 나가면서 한번 표현해보면은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캐스팅의 권한 감독님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한지웅 배우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고 한지웅 역할을 한 최우성 배우죠. 그리고 근분 역할을 한 남은희 배우는 또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캐스팅 비화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남은 선생님은 제가 그 음향으로 녹음을 할 때 네. 그 I Can Speak라는 작품에서 같이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을 뵙겠죠.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 말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되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 이제 처음에는 되게 딱딱하게 하세요. 마치 근분처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만 친해지면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시나리오 쓸 때도 남 선생님을 사실은 두고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되게 작은 이렇게 금액을 받으시고. 그리고 최우정 배우는 그때 그 이제 룸쉐어링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해서 이제 들어갈 때 젊은 배우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배우들 중에 눈이 되게 선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친구들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져서 네. 뽑았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보니까 강아지 눈을 네, 맞습니다. 네. 찡이랑 아주 닮았습니다. 찡이. 이따가 그 강아지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해보고요. 그러면 영화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시고 질문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극중 지웅은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지웅이라는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수용하고 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상황도 많고 짜증나는 상황들도 많았지만 네. 이상하게 그렇게 막 짜증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좀 많이 가져가고 또 저와 다른 가정사의 사람이다 보니까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검색도 해보셨어요? 예, 뭐 어떻게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네.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뭐 이제 전혀 다른 환경의 학생을 연기하시면서 특히 표현하기 힘들었던 씬이 좀 있으셨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씬은 네. 대훈이랑 같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인데 그 술자리를 별로 좀 즐기지 않으셨던 거죠? 술자리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앞에 보면 위에 보면 술병이 한 대여섯 병. 한 8병 정도 8병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둘이서 그 정도의 많은 술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할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순성 감독님이랑 일찍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까. 네.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리얼했던 것 같아요. 소리만 들어도. 네. 최우성 배우의 또 목소리만 들어도. 아까 최우성 배우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순성 감독이 유명한 동시녹음 제작을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대사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렸거든요.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를 좀 꾸미실 때도 나름의 디렉팅을 좀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돋보여가지고. 아니 뭐 배우님들이 워낙 네. 다 선수시고 네. 뭐 제가 특별히 대사나 말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디렉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요. 자, 이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감독님께서 가장 공들여 만든 장면이 하나 있다면 하나 이상을 꼽으셔도 되고 네. 가장 공들여 만든 장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전례가 떠나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훈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사실은 저희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모두 다 배우분은 많이 했었고요. 네. 혼자 남겨지는 그분의 모습을 사실은 만들기 위해서 다 비춰지진 않은데 그 노력이 그래도 되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쓸쓸하게 보였던 부분인데 그 끝에서부터 사실 불이 하나씩 탁 꺼져 오거든요. 공원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의 뒷모습만 등만 하나 탁 비춰지면서 이제 불 하나만 나오면서 그분이 쓸쓸하게 남겨진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었고요. 네. 그거를 스태프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노력해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님께서 아까 어렵게 좀 연기하셨던 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장면이었다고 하셨는데 가장 재밌게 찍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재밌게 찍은 장면이요? 네. 일단 남은 선생님과 찍은 모든 장면들은 오. 같이 이제 거의 진짜 한 아파트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일단 다 너무 즐거웠고요. 네.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소풍 가는 장면이었어요. 아, 역시. 네. 그날 이제 촬영을 하러 가는 길에도 너무 날씨가 맑고 네. 좋아가지고 정말 소풍하는 분위기였어요. 김밥 싸는 장면을 그 전에 찍어놨기 때문에 예.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날 선생님들과 형님과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겼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영화 찍으면서 재미있었던 장면도 있지만 좀 숨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감독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이 하나 들어가지고 찡이가 너무 귀여운데 찡이는 누구의 강아지냐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섭외를 강아지를 네. 되게 신중하게 골랐어요. 네. 아직 고른 거는 아니고 어쨌든 촬영하려고 훈련을 받은 강아지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강아지를 한 5마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찡이를 보자마자 사실은 모두 다 저희 피디님,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 이 아이다. 네. 너무 까만 토실토실한 얼굴 모습에 까만 두 눈동자가 박혀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영화를 위해서 나와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우성 배우도 찡이하고 많이 놀아줬는데 이 강아지가 참 연기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느끼셨습니다. 예, 장면 하나 중에 네. 제가 이제 찡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들고 네. 혼자 고민하다가 네. 한 장면인데 거기 옆에 갑자기 찡이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앵글에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는 정말 천재다. 연기 천재. 감독님이 딱 알아보셨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 영화 촬영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사실은 네. 집을 다 구했었어요. 원래 지금 이제 촬영했던 집 말고 이제 아파트를 따로 구해놨었는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2인만 앉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코로나가 심한 시기여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촬영 저희 들어가기 거의 한 10일? 뭐 10 며칠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다 구해놨는데 주민들 반대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일산 지역이었거든요. 네. 이제 파주로 파주까지 가셨어요. 네, 쫓겨가서 그래도 좋은 집을 네. 만들어서 저희 촬영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든 반대를 하셨어요. 네. 최우석 배우님도 재미있는 숨겨진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숨겨진 에피소드. 네.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안 숨겨줘도 됩니다. 사실 네. 감독님한테 한번 속은 장면인데 네네. 마지막쯤에 이제 남훈이 선생님이랑 네. 저랑 이제 카페에서 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네,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선생님이랑 서로 반말을 하는 그 이후의 장면인데 네. 보면 존댓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군요. 감독님 분명히 소리를 안 쓰시겠다고 해서 소리 쓰셨죠, 맞아요. 네. 애드립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결과물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사하고는 안 어울리는 뭔가 말들이 들어갔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시는 말, 극존칭을 잠시 쓰는 말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자, 영화 관련 리뷰를 계속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여러 개 남겨주셔서 3가지 질문 남겨주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고 하셨는데, 남은희 배우님의 그 옷 색상이 초반에는 어둡다가 후반부엔 조금 밝음으로 진행이 되고, 친구분 장례식장 이후 다시 어두웠다가 마지막에는 밝아지는데, 옷의 감정을 표현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감독님. 네. 그 저보다 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의상 실장님들하고 실제로 그렇게 의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 혼자뿐 아니라 피디님이랑 뭐 촬영 감독님. 그래서 그 옷의 그 모습이나 그리고 색깔은 어쨌든 영화의 진행 상태하고 네. 또 같이 흐름을 같이 하게 되고요. 원래 의도한 부분들을 저보다 더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들은 화면에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리뷰 시간에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소화를 해볼게요. 조명 부분에서 저녁씬에서는 빛이 푸른빛과 주황빛으로 주로 좀 진행되는데 파란빛 새벽씬에는 남은희 선생님과 최우성 배우님의 관계 감정선을 나타나는 것처럼 냉전 부분을 좀 느끼고 주황빛은 따스한 느낌의 감정을 느꼈는데 혹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조명 빛깔에 의도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렇게 그 영화제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네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색깔이나 색감은 촬영, 저희 조명, 네. 그리고 연출, 그리고 미술까지 색깔을 다 모두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 그 빛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그렇게 빛까지 만들어져야 사실 관객들한테 그 의미와 그리고 감정이 전달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남은희 배우님은 혹시 강박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영화 장면 때문에 더 좀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있으시죠. 루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꼭 그 대본 보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연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를 크게 뽑아드리거든요. 거기에 진짜 빽빽하게 다 적어오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신의 루틴도 있으시고 확실하게 뭔가 기록대로 움직이시는 배우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테이프 장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몬드리안 전 이 화가를 몰랐는데 몬드리안의 작품을 쓰셨는데 이 테이프에 붙여지는 색깔의 몬드리안 그림 같은 장면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배우들의 색깔이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은.
어쨌든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열적으로 느껴지고 뭐 누군가에게는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빨간색이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선생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한테는 위협스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서 선생님을 이제 빨간색으로 정했고 또 우성이한테 이제 느껴지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파란색은 젊고 뭐 그 푸릇푸릇한 느낌인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또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색깔을.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정하게 됐고요. 노란색은 당연히 페어 지역입니다. 페어 지역. 네, 그렇습니다. 최우성 배우님 어떻게 차갑고 푸른색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퍼스널 컬러도 블루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영화를 만들고 연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질문 남겨주셨는데, 경계를 나누는 테이프가, 이제 떨어진 장면, 약간씩 일어나는 장면 2번 나오는데, 그분이 첫 번째 테이프는 다시 붙이지만, 2번째 테이프는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장면을 넣으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다고 하셨어요. 일단, 찐이가 왔다 갔잖아요. 네. 찐이는 사실은 룰을 모르잖아요. 네. 사람이 만들어놓은 룰을 모르는데, 이 친구가 이 할머니가 정해진 구역을 마음껏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미 할머니는 사실은 본인이 만들어놓은 자기만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저희 속담에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 들어온 건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3일이지만 3일 동안 누군가와 함께 원래 잊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의 마음 한켠을 허문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장면에서 테이프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런 설정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의도가 아니었다. 네,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영화의 장면 중에서 명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었는지 여러분들도 꼽아주시고 감독님, 배우님도 꼽아주시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볼 때마다 영화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참 마음이 좀 들었는데 뭐 최고의 명장면 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분과 지웅이 서로 포옹을 하면서 가족이 되는 장면이 저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최우상 배우가 꼽는 이 영화의 명장면 몇 개 꼽아주신다면. 제가 볼 때마다 이제 영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담고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보는데 근데 유독 제 마음에 들어오는 장면은 경찰서를 이제 금분과 지웅이 갔다 와서 이제 금분이 지웅에게 밥을 차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지웅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밥을 맛있게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항상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 최애입니다. 감독님의 최애 장면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들여서 지금 금분과 전내 헤어질 이제 정말로 마음을 열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친구라는 존재가 사라진 그리고 이제는 진짜 혼자가 돼버린 금분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러 장면들 찍으신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최우성 배우님께서 작중에 농구에 슛을 넣는 장면이 많은 뜻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관객이 어떤 감정을 느끼길 바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웅이가 늘 져요. 맞아요, 늘 져. 한 번 이기죠. 그게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늘 손해보고
그래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그 강함을 이제 얻는 거죠. 조언을 받게 되는 거고. 네.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 이김이 사실은 불쾌하거나 그 누군가를 꼭 이 사회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진다. 라는 그런 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휴지통에도 안 들어가고 공을 계속 던져도 안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할머니가 내 옆에 있을 때 공을 던지니까 들어가게 된다. 네. 누군가의 영화에도 있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최우성 배우님께서 농구 연습을 따로 하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신대. 농구는 어릴 때부터 즐겨 했고요. 네. 감독님도 저 보자마자 농구 할 줄 아냐고 물어보셨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선수 그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하긴 한다 하고 했죠. 그래. 이 작품 할 때는 딱히 이렇게 농구 연습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최우성 배우님 이 대본 받고 딱 느낀 첫 기분 어땠나? 첫 대본을 딱 처음 받았을 때 느낀 기분, 어떤 기분이었나 궁금하시나요? 네. 이 대본 처음 딱 받았을 때. 네. 와, 그때는 일단 주인공의 역할로 대본을 처음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계속 한 번에 쭉 못 읽고 계속 제가 제 역할은 제가 연기도 해보고 계속 그러면서 읽느라고 꽤 오래 걸렸어요. 읽는데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이거 하고 싶은데 감독님이 뽑아주실까? 그냥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다.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하면서 좀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최우성 배우님과 친구분이 서로 술을 많이 먹던 장면에서 앵글을 거의 전문 용어인데 아이레벨이 아니고 노앵글로 하셨는데 노앵글 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촬영 감독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촬영 감독님 왜 로우 앵글로 찍으셨어요? 로우 앵글 일어나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큰 목소리에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전달되고 있네요. 네. 네, 마이크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게 사실 찍은 지가 좀 몇 년이 그렇죠. 지난 상태라 전에 작품. 이제 감독님이랑 분명히 그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로우 앵글을 가자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마 이 친구들이 술 마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맞아요. 눈물이 고여있고 이런 상태라서 그 얼굴을 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을 너무 대놓고 보여주는 샷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좀 로우에서 이 친구들이 계속 쓸쓸해하는 그 표정을 담기 위해 로우가 낫겠다 라고 그때 저희가 감독님이랑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또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네. 하이 앵글, 고맙습니다. 갑자기 촬영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서로 절대 친해질 수 없었던 지훈과 근분의 사이가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총 3가지의 매개체가 있었기에 둘 사이가 가족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매개체는 지훈이 아르바이트로 돌보게 된 찡이, 그리고 두 번째 매개체는 근분의 친구 정례, 그리고 세 번째 매개체는 근분이 우연히 알게 된 지훈의 가족사로 보이는데 지훈과 근분의 사이가 돈독해지게 만든 이 매개체들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세 매개체가 그 찐이, 전례, 그리고 지웅의 과거사는 근분이 만들어 놓은 혹은 그어 놓은 선들을 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분이 그려놓은 선들이
지워지는 존재들이다. 찡이는 근분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무너뜨리는 존재였고요. 네. 전매는 근분이 만들어놓은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지웅은 지웅의 그 앞선 과거다는 근분의 감정을 지워버리는 매개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선을 넘는 존재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웅의 관점에서 지웅과 근분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준 강아지, 근분의 친구, 지웅의 가족사 중에서 어떤 매개체가 가족 사이를 만든 결정적인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웅한테는 네. 그 세 가지 말고 네. 근분의 이제 과거사. 근분의 과거사 나중에 나오죠. 네, 그게 와닿고 네.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이고 네. 뭔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웅이한테. 그래서 그게 지웅이한테 이제 할머니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뭔가 이제 지웅이 마음 한켠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영화를 오랜 시간 찍어 오셨고 이제 또 베리어프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두 분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룸쉐어링은 어떤 영화로 남을 것 같나요? 라고 또 관객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는 본인의 영화지만 어떤 영화로 좀 나중에 기억에 남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영화를 그럼 만들게 됐나라는 질문하고 제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워진다, 결국엔. 네. 아무리 어린 아이도 결국엔 나이를 먹게 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결국엔 혼자 된다. 근데 그 혼자라는 게 조금 너무 익숙하지 않게 되기를 좀 바라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마지막까지 혹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옆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배우님은 어떤 영화로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에 딱 이 영화가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네. 와, 진짜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긴 한데. 네. 오랜 시간 지났을 때의 느낌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냐고 하시면은, 네. 저는 지웅이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지훈이와 대훈이는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마음먹기에 또 따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 몇 분도 아니고 한 분만 있더라도 정말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힘을 얻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웅의 꿈을 들었을 때 근분이 가정집이네 라며 관심을 보였는데, 지웅이 졸업한 뒤에 혹시 함께 펫시팅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는지 감독님? 그렇죠. 의도입니다. 의도죠. 네. 네. 가정집에서 강아지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할머니는 또 다른 가외돈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는 그런 설정으로 마지막에 생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근분이 영화 초반에는 상당히 왜 수레를 끌지? 왜 식판 2개를 받아가지고 반찬통에 넣지? 이런 장면들, 또 왜 돈을 그렇게 모으고 계시지?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근분의 인물 설정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감독님? 저는 사실은 네이버 보면요, 사회면 들어가면은 매번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사기치고,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많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돋보인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건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착하신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존재하고 네. 늘 보면은 뭐 그 겨울 특별히 되면 그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돈 몇천만 원을 기부하고 네. 혼자 도망가고 그리고 몇천만 원을 기부하신 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얼굴 다 숨기고 도망가고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근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우상 배우가 맡은 역할인 지웅의 숨겨진 설정도 있습니까? 지웅이 숨겨진 설정은 원래는 더 그 보육원 장면을 좀 더 넣어서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제가 의도한 건데요. 너무 깊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깊게 가면은 너무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고독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안 드셨잖아요, 얼마 전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네. 그 괴물 말고 저희 그 아이와 함께. 네, 그렇게 깊게 갈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 말고 그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좀 가볍게 그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관람 포인트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관람 포인트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감독님 먼저 이 관람 포인트, 이 영화를 좀 즐기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관람 포인트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깨알 이제 그 숨겨진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저희 첫 이렇게 그 몬드리안 그림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음악도 브람스거든요. 네. 그리고 산책을 찡이랑 셋이서 산책할 때도 브람스고. 근데 이제 왜 브람스냐면 근분이 독일에서 파독 강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 출신 그 음악가를 선택하고 싶었고 브람스가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 한 여자만 사랑해서 평생을 혼자 살았다라는 설정도 네. 근분하고 맞는 것 같아서 브람스 음악으로 앞에 그 두 개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최우상 배우께서는 이 영화 관람 포인트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관객들이 더 재밌을 것 같다. 어떤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뭐 자주는 보는 작품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나이대별로 보면 이제 대학생 지용이가 있고, 네. 뭐 이제 사회에서 일을 계속 하시는 민철이 형님이 있고, 네. 또 이제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이대가 됐을 때 한 번 또 보면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는 게 또 영화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게 한 10년, 20년 주기로 봐주시면 나이대별로. 네, 나이대별로 30대는 이 영화가 달라질 것이다. 예, 오래오래 60대가 돼도 아.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배려 프리 관련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배려 프리 영화 연출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거 느끼셨어요? 사실은 그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부끄럽지만 잘 몰랐습니다. 배려 프리에 대해서. 그래서 대본을 주셨는데 그 앞에 그 작가님이 써서 보내주셨는데 되게 너무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도 고민해서 써서 보내주셔서 보면서 사실은 되게 놀랬고 영화를 보면서 또 놀란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면서 되게 편안한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 번 더 영화를 만들면 또다시 꼭 배려 프리 버전을 만들어서 상영해 보도록 혹은 이렇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려 프리 관련 질문 전에 질문이 좀 들어와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그 지웅의 친구가 할머니의 돈통을 훔치고 나서 왜 지웅의 서랍에 친구를 넣었나 그거 궁금하시네. 네.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을 이 안에서 유일한 그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와 지웅의 그 설정, 마지막 설정까지 그게 그 끝까지 좀 치닫도록 나쁜 놈을 좀 만들었어요. 아, 네. 정말 그 나쁜 놈에게 가운데 손가락이 넘어갈 수 있도록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한글 자막 그리고 음성 해설 감수하시면서 영화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심파는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네. 괜한 울음과 뭐 억지 눈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동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스태프들 모두 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과도한 클로즈업이나 과도한 눈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배제를 했는데 그 이지훈 배우님이 배우시거든요. 그 배우님이 사실은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베리어 프리 버전 하면서 사실 수정하거나 이런 것보다 배우분의 감정을 빼는 게 빼서 그 들려드려야 되는 게 관객들한테 들려야 되니까 그 감정을 빼느라고 사실은 좀 그쪽으로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최우생 배우도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 극장에서 직접 보셨는데 음성 해설 내레이션 할 생각이 있냐 여쭤보셨습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주신다면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베리어 프리 버전이 저 피디님이나 추천했습니다. 굉장히 선한 친구라 네. 이 친구를 꼭 썼으면 좋겠다. 네. 대신 재능이 있다. 그래요. 혹시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님이 마이크를 드시고 베리어 프리 영화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멘터리를 해주시고 좀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베리어 프리 영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답변 좀 주십시오. 네.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대표 맡고 있는 김수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제작을 하고 이렇게 배급도 하고 상영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일단 감독님께 연출하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음성해설 작가님께 음성해설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레이터를 선정해서 이제 녹음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음성에서 내레이션을 한 것들을 이제 그 원영화 붙이는 믹싱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자막을 이제 여러 보시는 자막들을 믹싱이 끝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음성 해설에 대한 감수들은 이제 권수철 씨 같은 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막도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자막을 청각장애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감수도 해주십니다. 네,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모니터 본 것 중에 수정된 게 있는데 이제 민철이 형하고 우리 지웅이하고 소주 먹을 때 소주잔 한 번 부딪히는 거 화면 해설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잔 부딪히는 게 분명 제가 소리 들었을 소주잔이지만 다른 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주잔을 부딪힌다라고 화면 해설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그냥 잔 부딪힌 소리에 또 해설을 넣으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저건 안 넣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딪힌 건데 그래서 그거 좀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소리로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좀 뺄 수 있는 부분 좀 빼고 넣을 수 있는 부분 넣고 그렇게 모니터를 좀 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시네토크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계획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룸쉐링 끝나고 나서요. 네. 이제 영화계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드라마 하나를 열심히 준비 중인데 네.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N이랑 잘 얘기하고 있는데 2년쯤 해보지 않을까. 네. 드라마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최우성 배우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내년 3월에 네. 러닝메이트라고 TV에 네, TV. 네, 올라온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홍보를 돌면은 저기 같이 나온 출연한 배우도 뒤에 와 있는데 같이 이제 홍보를 돌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20대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대 안에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게끔 제게 힘이 되어주고 제 경험이 되어주는 그런 작품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 시네토크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사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리고 늘 저기 막 걱정도 많고 했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쉽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우성 배우님. 네, 저도 룸쉐어링 오랜만에 받고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벽 없는 영화축제 제14회 서울 배려프 영화제 계속 이어집니다. 1관에서 6시부터 리빙 어떤 인생 상영이 됩니다. 장편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도 상영과 또 포럼 여러 가지 행사, 또 목요일에는 단편 영화 시네토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려프 영화위원회 SNS 공식 SNS 구독하시면 뭐 선물 주나봐요. 그래서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배려프 영화위원회 SNS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네토크 수고하실 이순성 감독님 그리고 최우성 배우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Sois loin de moi, que ma faille si tu m'aimes, car moi j'aimerais aussi. Nous aurons pour nous l'éternité. Si tu meurs, que tu sois loin de moi, que ma faille si tu m'aimes, car moi j'aime.